농사를 짓고 진심으로 땅을 대으면 내 자세가 틀려져요. 정말 낮아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만지면 모든 것엔 그 사람의 향기가 남습니다. 돌이라는 건 버릴 게 하나가 없어요. 이쁜 돌들은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이 모난 돌들은 서로 짱짱하게 서로 붙들고 있죠. 돌담 싸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배우는 거죠,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 진심을 담으면 돌에도 꽃이 핍니다. 사람은 자연의 모든 것과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닿으면 시가 됩니다. 화전민도 울고 갔다는 첩첩산중. 이곳에도 공평하게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댁 주인도 봄맞이로 분주한데요. 나무도 꽃도 아닌 돌을 심습니다. 아, 밭 사이로 오솔길을 만들었네요. 일단 흙을 발에 안 묻히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방에서 나와서 실내화 신고 와서 뽑아갈 수 있고, 그리고 봤을 때 이쁘잖아요. 그래야 이 밭이 이뻐야 자주 오지요, 밭에. 예뻐져라 예뻐져라 너도 예뻐져라. 돌에 진심을 담습니다.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마음을 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이 땅은 아내를 위한 텃밭입니다. 아내가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하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텃밭을 하나, 마당 안에다 하나 이쁘게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내를 위한 제 아부예요. 그동안 아내가 돈 벌었잖아요. 저는 한 6년간 집에서 쉬면서 집 갖고 없고. 용만신의 마당은 돌로 만든 꽃밭. 텃밭도 화단도 나지막한 돌담을 두르고 있습니다. 돌담을 쌓은 세월이 6년, 정성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용만 씨가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아내를 마중 나갔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아내가 직장 마치고 정시 퇴근해서 지금 오는 시간이니까 지금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10시 도착.
언제나 이렇게 내가 가서 마중 나오고 남편이 당연히 해야지 뭐. 그래. 그냥 일주일 만에 상봉이니 애틋할 만도 하지요. 아내는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옷이 바뀌었네. 왜? 이뻐.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옷이 이쁘다고. 옷이 이쁘다고? 뭐 이렇게 입으니까 좋잖아 간단하게. 남편이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봐주고 오롯이 쉬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와요. 제일 지금은 제 생활에서 가장 여기가 안전하고 여유롭고 근데 좋은 곳이에요. 내가 고마워. 살아보면 많은 친구들, 많은 뭐 이런 동료들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결국은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고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진짜 남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보다 남편이 더 결국은 마지막 내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야 되는 거야. 아내가 오니 집안에 온기가 도네요. 봄의 나날들은 매일매일이 새봄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니 그럴 수밖에요. 오늘 아침 선물 받은 새봄은 햇살이 유난히 좋은 날입니다. 온 식구가 나와 해바라기를 즐깁니다. 빛이 들어오는 선글라스에서. 아이고 햇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을 거쳐서 직장을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오면 일단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노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2월이면 퇴직이거든요. 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봄볕은 누구에게나 공짜, 누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따도. 오늘 같은 날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양이야 그래. 햇살이 너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해가 너무 아까워서 항상 설거지 한 후에는 말려 들어갑니다. 뽀송뽀송하니 기분이 좋죠. 아까운 햇살 한 톨이라도 흘릴까 밥그릇에 가득 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거든. 여기 집이 이쁘니까 당호를 하나 지어 걸어라. 근데 나는 이건 내 집만이 아니다. 새들도 바람도 햇살도 와서 놀러가는 담이 낮은 남양집. 그 정도면 나는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햇살이 온 게 너무 좋아요. 햇살이 와준다는 게 너무 행복. 오랜만에 햇살이 나요. 오랜만에 햇살이 좋아. 햇살이. 뭐안 보이셔서 그것도 아프구나 했지만. 우리 집이 18년 18살 때 우리 집을 지셨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집의 역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이쁜 집을 물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살려면 어려워. 네. 돌담 이렇게 쌓는 사람이라면 저 돌담 쌓는 사람은 하루 일당이 30만 원. 이 담이 집에 대해서 아담하게 잘 짤게. 제가 해놓고도 뿌듯해요. 잘 됐어요. 굴러다니는 돌들 뭐. 처치곤란이던 마을 돌멩이들이 용만시내 마당에 모여 큰일을 해냈습니다. 담장, 화단, 꽃받침, 저마다 제 몫을 찾아 자리를 지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돌 주우러 가자. 사장님 수고하셔요. 여기 뭐 심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콩도 심고 깨도 심으려고요. 네, 지난번에 여기 참기름 들기름 줘가지고 너무 잘 먹었는데. 올해도 농사 잘해서 좀 드세요. 올해도 다 심을 거예요. 저 돌 좀 주워 갈게요. 그거 저거 돌 많으니까 많이 주워가요. 예, 고맙습니다. 용만씨가 사는 동네는 돌이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경운기로 밭을 갈면 쟁기날이 부러지기 일수. 차라리 괭이질이 편한 곳이죠. 밭일하다가 밭가로 툭툭 던져놓은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주워가면은 밭이 돌이 없은 게 훨씬 유리하지. 곡식 심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원래 돌을 잘 싸요. 저분이. 담을 쌌는데 얼마나 이쁘게 다 싸놨어요. 이런 데 주다가 담을 또 떠나면서도 주다도 쌓고. 그 돌을 아주 그냥 1등으로 잘 싸요. 남들은 이제 밭을 갈며 1년 농사를 준비하는데 용만 씨는 벌써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네요. 돌이라는 건 버릴 게 하나가 없어요. 다 쓸모가 있어요. 긴 대로, 짧은 대로, 둥근 대로, 모난 대로, 깨진 대로, 엎어진 대로, 하여튼 뒤집어진 대로, 하여튼 다 필요한 거예요. 운동 삼아, 취미 삼아 주워온 돌들은 마당 한쪽에 쌓아둡니다. 농부가 두엄을 모으듯 논에 물을 채우듯 돌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제 보물 창고입니다. 황금 창고가 아니라 돌 창고. 이 돌을 보면 사이돌 이런 게 이제 작은 사이돌이거든요. 이 하나가 이 담을 받치는 거고 이 전체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빠지면 거의 무너지잖아요. 하나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쁜 돌들은 미끄러집니다. 서로. 하지만 이 모난 돌들은 서로 짱짱하게 서로 붙들고 있죠.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지만 크고 작은 돌들이 모여 가지런히 단정하게 돌담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 움직이는 것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웃기는 사람, 안 웃기는 사람, 화낸 사람, 잔소리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어울려서 이렇게 딱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돌도 마찬가지. 이 담 하나 쌓는 것도 이 세상 어떤 그 조화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돌담 쌓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배우는 거죠,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짱짱하게 어느 하나 버릴 돌이 없습니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하나하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하, 누구네 밭인지 대번에 알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두고 은퇴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용만 씨. 이 작은 땅이 그의 놀이터가 돼 주었습니다. 무너진 집터를 치우고 돌들은 한쪽에 쌓아두고 온 마음을 담아 땅을 일궜더니 옥토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돼요. 시골 살면 모든 삶이 농부의 삶이 엎드리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여기 늘 근심이 있고 뭐 하면 여기 와서 엎드려서 일합니다. 그럼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 근심들이. 여기서 배워요 거의. 책은 머리로 듣기지만 이건 몸으로 내가 온몸으로 밀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서 많은 걸 더 배워요. 흙, 돌, 산, 자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이죠. 용만 씨는 기꺼이 엎드려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중입니다. 살아주고 신경 써주면 아내 수자 씨의 텃밭에서 올해 첫 농사를 시작하는 날. 기왕이면 다홍상추라고 붉은 것, 그다음에 파란 것 이렇게 심으려고. 이쁘잖아. 이런 미적 감각이 있는 남편 만난 것 다행으로 생각하라. 아무나 이러겠냐? 네, 인정합니다. 예쁜 텃밭이에요. 근데 내가 밥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내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만들어줄 줄 아이고 몰랐지. 당연히. 왜냐면 자기는 채소보다 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니야, 안 절대 만들어줄 줄 아니지. 알았지. 이건 자기 내년에 퇴직하잖아. 응. 이 선물이야. 밭을 나는 선물 온 사람이야. 다른 남편들은 겨우 해외여행이나 가잖아. 나는 어. 이 밭대기를 선물 온 남편이 어디가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게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남들은 다이아몬드, 해외여행, 막 좋은 차 이런 거 받는다던데 특이하니까 그냥 얼마나 기분 좋아 봐봐. 이 좋은 날에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어. 행복이란 말을 쓰면서 안 오글거려. 나는 약간 오글거리는데 억울한. 안 오글거려. 그렇지, 그런 게 좀 있지. 그러니까 나도 부산에서는 한 번도 행복이란 말을 네. 자기가 이제 해본 적이 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잖아. 아 그래. 근데 여기 오더니 맨날 일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행복이란 말을 네. 너무 자제해가지고 용만 씨에겐 요즘 같은 봄날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시인을 꿈꾸었던 용만 씨. 한 문학 모임에서 아내 수자 씨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아가씨.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곧 가정을 이루었죠. 자기가 뭔가 시를 쓰고 싶대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제가 봐줬어요.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래도 되지 이래서 보통 한 10개월은 일하고 한 2개월은 뭔가 자기가 시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초기에는 그냥 봐줬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하고 싶은 일. 근데 그때는 아유 내가 팔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부부가 부모가 되면서 삶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정식으로 등단도 했지만 시인은 가족을 위해 펜을 내려놓고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용접공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가장 제가 못된 짓을 한 게 손발한테 그랬습니다. 365일 발에 옛날 작업화 굽 넘는 거 있잖아요. 긴 거는 그걸 신고 있었으니 속에서 한여름에는 얼마나 뜨겁고 아프고 이 찔렀는데 이거 약을 먹고 소염제 먹고 약을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죠. 아내는 같이 울어주는 대신 담담한 용기를 건넸습니다. 당신 손이 묽긴 하지만 특별한 손은 아니야. 더 벌으려고 그런 손이 된 게 아니고요. 같은 돈을 받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굵어진 손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365일 직장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뭐 특별하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 당신은 특별한 사람 아니야. 돌아보면 거친 가시밭길.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 꽃길로 알고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바다로만. 아이고 그냥 작다. 꽃이 피겠다요. 아이고 이쁘다. 양푼 하나 들고 텃밭으로 올라가는 용만 씨. 아내를 위해 아껴둔 봄 채소들을 수확해 볼 참입니다. 올해 처음 수확하는 걸. 아우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 왔으니까 했었으니까 아내하고 전 부쳐서 나눠 먹어야지. 무성히 자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부추밥. 아내에게 먼저 먹이고 싶었거든요. 일하는 아내를 두고 혼자 은퇴한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탄탄하잖아요. 파가 뿌리도 이렇게 싱싱하고 키는 작지만 밑에가 튼튼해서 화학비료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제가 이거 개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농사를 졌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는 땅에서 함께 합작으로 만든 이 귀한 음식들로 아내를 위한 밥상을 준비합니다. 내가 아내를 그 마님처럼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살림도 내가 여기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청소도 다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자기는 옆에서 웃어주고 소양이하고 놀아주고 우리 남편 잘한다 그러면 되잖아. 칭찬해주고.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정말이야. 내가 다 할 거야.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누가 어떤 남편이 이렇게. 네, 잘 만났습니다. 아내 얼굴에 꽃이 피었네요.
용만 씨는 뭐든 꽃을 피우는 재주가 있습니다. 햇부추에 묵은지 부침개. 아, 좋지요. 아, 잘 됐어. 오랜만이다. 오늘 밥상의 주제는 햇입니다. 햇두릅, 햇마늘, 햇부추. 밥상에 봄을 펼쳐놓았네요. 이거 어떻게 간을 대충 맞췄어요? 향이 확 코에 와 닿잖아. 봄나물들은 향이다, 향. 이것도 맛있어. 한번 보셔도. 너무 급하게 넣어요. 내가 일부러 지금 자기 왔을 때 아직 알은 안 배겼는데 자기 맛보라고. 맛있는 음식점 한정식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거나 여기서 남편의 밥상을 먹는 거나 만족도가 거의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 자연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잘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세요. 수자 씨는 얼마 전부터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엄두를 못 냈지만 은퇴를 앞두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앉아 있다가 고개를 한번 들면 하루치 행복이 확 다가와요. 아무리 예쁜 술을 색색까지 놔도 밖의 풍경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문만 열어도 꽃밭인데 굳이 술을 놓는 이유, 아마도 자연을 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냥 무지 천에다가 꽃 한 송이만 넣어도 그냥 정원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배워볼까. 낡은 농가주택을 보수한 집엔 대들보며 석가래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수자 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죠. 그 남편이 그렇게 저랑 했던 예쁜 집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거칠 줄 알았는데 정말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반가운 손님 봄비입니다. 산천초목 메마른 생명들이 목을 축입니다. 자연의 달력에는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죠. 하지만 용만 씨는 아직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무 여유 있고 너무 한가하게 지내는 게 미안해요. 때로는 나만 혼자 좀 특권을 갖고 있는가 이거 좀 미안한 감도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30년은 좀 막노동을 했으니까 내게도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지. 정말 6년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 욕심 없이 아침 기다리면서 해지면 바로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언제 날을 새나 오늘은 꽃이 무슨 꽃이 올라왔나 낯설고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참 저 산은 참 힘도 세다 보면 하루아침에 저렇게 산색을 바꿔놓아요. 정말 대단하죠. 보면. 저 숲을 봐요. 저 고운 색들을 안고 어떻게 참았는가 모르겠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푹 내린 봄비에 마당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수자씨의 텃밭 채소들도 쑥 키가 컸고 못 보던 녀석도 고개를 내밀었네요. 하지만 용만 씨가 기다리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비도 오고 촉촉 오니까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아 여기는 채송화가 나온다. 아이고 갓난아기네요. 여기는 그래도 초록이 도는 걸 보니 먼저 해를 본 녀석들인가 봅니다. 이 씨를 뿌려놓고 지금 하루에 한 정말로 한 10번 이상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오네. 이런 거 얼마나 반가워요. 채송화 밭에 인삼도 자풀이. 원래는 시멘트 바닥이었던 앞마당.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우연히 채송화가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대견해 용만신 마당에 콘크리트를 싹 다 걷어주었죠. 더위 속에 피어있는 그 모습이 내가 한 여름에 일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하고 대비가 되고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꼭 더위 속에 피는 채송화, 강인함 이런 게 저한테 좀 박힌 것 같아요. 당시 용만신 항암 치료 중 아픈 와중에도 채송화가 눈에 밟혀 기어이 콘크리트 바닥을 깨냈습니다. 흔하게 돌아다니는 돌멩이 누가 신경 써요? 아프고 나니 그 하나 다리에 채이는 게 이게 가슴 아프게 오고 간절하게 오잖아요. 꽃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하나 피어 있는 게 안 아프고 막 이거 할 때는 안 보였거든요. 아프고 나니 보이고 엎드려서 쳐다보고 그러면서 제가 나잘리는 거잖아요. 돌담을 쌓고 꽃을 가꾸며 암을 이겨냈지요. 한없이 낮아졌던 그 시간, 행복한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연두로 변했네. 많이 변했네. 손짓들 좀. 산은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변해갑니다. 아이고, 삼복꽃이 다 진다 이제. 아이고.
아, 우와, 벌써 가신다. 살면서 이 장관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처음 본 그날도 그랬지만 꽃잎들 군무에 하염없이 속절없이 매혹되고 맙니다. 봄꽃은 특히 일찍 집니다. 다른 꽃도 자랑하기 위한 배려. 나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진달래 피면 한 10여일 지나면 지고 벚꽃도 금방 지잖아요. 다른 꽃이 또 바로 이어받잖아요. 너도 이쁨 받아라. 나도 이쁨 받았다. 내년 봄에 다시 보자. 이렇게 훌훌 떠나잖아요. 이렇게 슬슬 이렇게 날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볍게 훌훌 날아야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저 가벼움. 이걸 놓으면, 이 욕심을 놓으면 정말 가벼워져. 그리고 행복이 와요. 후를 떠나야 할 그때가 언제일까요? 만물이 다 알고 있는 그 시간을 왜 사람만 모르는지 저 산에 물어볼 일입니다. 고추 모종을 내는 날, 용만 씨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이사하느라 고생했지 개운하게 한숨 자렴. 토닥토닥 식물에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키운 채소로 반찬해서 먹고, 해지면 일찍 자고 해 뜨면 일찍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인간이 사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밭이 참 깔끔하죠? 뒤돌아보면, 고추 다 심고 뒤돌아보면, 내가 찾는 글이 바로 너였구나, 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런히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이게 시, 나는 글이라고 봐요. 시라고. 네, 용만 씨가 고추밭에 시를 써놓았네요. 용만 씨는 밤이 되면 일기를 씁니다. 일기라면 자기가 잘 살든 못 살든, 높든 낮든 하루를 반성하는, 또 느끼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골에 내려온 첫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병기가 되었다가 농사 달력도 되었다가 마지막 펜 끝이 향하는 곳은 시심. 일기가 모여 시집이 됐습니다. 일단 가슴에는 안고 있었습니다. 꼭 글은 써야지. 그래 이제 시골에 이거 내려온 것도 그동안 못했던 글도 쓰고 책도 좀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시골에서 촌놈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부족하지나 이런 시집이 나왔을 겁니다. 아, 저기 떴다. 아내가 온 주말밤 모처럼 별을 찾아봅니다. 오늘도 안 보이고 한두 개는 떴네. 그러니까 밤에 외롭고 이런 건 없어? 많이 없어. 나 애롭고 싶어. 그땐 내가 아팠잖아. 응. 무서움도 있고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애롭고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뜻 보이는 별이 있잖아. 응. 막막한 저 하늘에 응. 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 어두운 하늘을 극복해낸 것 같아. 나는 어느 정도는. 수자 씨가 추억의 보자기를 펼쳐드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모자를 붙자. 어때, 괜찮아요? 타이트하게. 농담 속에 쑥스러움을 감추는 용만 씨. 머리가 휑해서 잡을까 안 해? 모자를 잘 벗지 않거든요. 됐어. 자, 안경 좀 벗어주세요. 용만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아내에게 이발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라서 엉망진창으로. 그래도 내가 6년 동안 깎아줬잖아. 불법은 아니야. 시골에 오면서부터는 계속 그냥 깎아줬잖아. 흰머리도 할 때마다 하나씩 넣는 것 같은데. 머리만 좀 숱만 많으면 잘생겼는데 숱이 없으니까 이거 그래, 잘생겼어.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아프거나 늘어는 이런 것들이 응. 자신감이 없어졌어. 배운 적은 없지만 기꺼이 남편의 전속 이발사가 돼준 수자 씨. 남편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맛있었어. 네. 이뻐요? 아프니까 자신감 없어지고 사람들 일단 안 만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보통은 땀나는 거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아픈데 땀나는 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늘 모자 쓰고 다니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 이 모자를 벗는다는 건 큰 용기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고마워, 동희 아빠. 무슨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고 응원입니다. 좋네요. 예. 그봄 햇살도 받고 머리에 머리에 실록이 와서 내려앉는 것 같고 햇살도 하고 바람도 와서 건드려주고 가고 좋아요. 기분 좋아요. 산벚꽃이 떠나고 이제 겹벚꽃의 계절입니다. 저기를 바라보고 사진 찍는 장소야. 그래 우리 집에도 우리가 항상 부부는 새로 핀 꽃을 그게 안 보며 보이지. 예쁘다 예쁘다 연신 칭찬을 합니다. 봉실봉실 이러잖아. 고운 애들이 우리를 고운 얼굴로 봐주니까 그렇지. 우리도 같이 고하시는 느낌이야. 그럼 당연하지. 꽃을 보고 뭐 화낼 사람이 있어. 너무 예뻐.
꽃을 볼 땐 아무런 계획도 기대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꽃의 아름다움이 마음을 채웁니다. 욕심을 거두는 순간 꽃도 돌도 만물이 꽃을 피웁니다. 이런 푸른 것들을 보기만 하다 그냥 눈이 시원하고 생긴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큰 욕심 안 내고 살아야 되겠다. 산을 봐봐요. 욕심부려서는 되는가? 다 산이 보고 있거든요. 높은 산 보고 낮게 사는 법을 배운다. 어느새 부부의 발걸음은 나침반처럼 자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